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고 마음 추스리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왜 파혼했냐고요? 다름 아닌 저희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 파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좀 생략하고 줄여서 쓰느라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남친과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남친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공무원이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라 여러모로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재택근무하고 있고요. 남친보다 월 벌이는 거의 2배 이상 많지만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상황에 따라 수익이 없을 때도 있고 약간 불안정한 편이죠. 그래도 남친보다 벌어놓은 돈이 많았고 자차도 있고 20평대 초반 빌라도 매입한 상태입니다. 남친이나 저나 서로에게 많이 끌렸고 나름 조건이 잘 맞아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양가에 이야기했는데 남친네 집에서는 저를 아주 반기며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 집에서는 남친을 반대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친이 일한 지 그래도 꽤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쪽 재산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랑 비교해서 많이 기운다고 하셨어요. 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을 진행하려 들어.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응? 글쎄, 조금 더 만나보고 데려오래도 반년도 안 됐어.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하든 말든 해야지.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니들이 좋다고 그냥 결혼하면 안 돼. 그 집 부모님도 잘 알아봐야지. 그 남자,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셔.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는 했고. 왜? 돌아가신 거야? 아니, 이혼하셨대. 남편 20살 되면서. 그 말에 부모님께서 서로 의아하게 바라보시더니 혹시 남친이 외동이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남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나 보다. 엄마, 뭘? 이혼 말이야. 서로 두 분이 많이 안 맞으셨나 봐. 엄마는 가정 환경도 참 중요하게 본다. 남자는 본디 자기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거든. 엄마의 말씀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었죠. 남친이 말하기를 본인이 20살 되면서 대학교 때문에 독립하자마자 본인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학기라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을 때 이혼을 바로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작은 이모에게 가셔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며 남친과도 반년에 한두 번 전화할 뿐 이렇다 할 왕래도 없이 산다고. 조심스레 이혼하신 이유를 물으니 원래 성격 차이 때문에 자주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에 저도 그쯤만 알고 있었죠. 남친 아버지는 지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고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건 분명했어요. 남친이 이따금씩 아버지한테 20, 30만 원씩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땐 그냥 남친이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홀아버지 잘 챙겨드리려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었죠. 결혼하게 되면 홀아버지 모실 생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부터가 본인이랑 살기 싫어하신다며 혼자 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서로 분명히 이야기 나누며 결혼하게 되면 합가는 절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꾸며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니 남친도 애 같아 더 노력하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인사 오고 도와드려야 할 일이 생기면
개인적인 사정도 마다하고 저희 부모님께 달려와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점수 따려고 액션 취하나 보다 생각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색안경을 이내 벗으시곤 싹싹하고 착한 남친에게 마음을 여셨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몇 달 동안 남친과 자주 만나니 사람이 참 선하고 성실하다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남친의 노력으로 결국 결혼 허락까지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게 되었어요. 남친 발령 문제도 있고 내년 가을쯤이 결혼식 올리기 딱 좋을 것 같아 대략 일정을 정했죠. 그 전에 저는 남친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엄마가 신신당부 하시더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주 잘 봐야 해. 혼자 사신다고 밥도 잘 안 챙겨 드시고 집도 난장판으로 하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식들 손 가게 돼 있어. 여자들은 혼자서도 건강 잘 챙기면서 정갈하게 잘 살아. 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찌 보면 홀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홀 시아버지다. 엄마 말 명심해. 엄마 다녀올게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1부터 10까지 잘 살펴보고 오라는 엄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남친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남친 아버지 집은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 허름한 아파트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남친 아버지, 편의상 예비 시부라고 적겠습니다. 예비 시부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솔직히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남친도 외모로는 빠지지 않습니다만 예비 시부는 남친 인물의 10배는 넘게 훤칠 하시더군요. 진짜 중년 연예인이 문 열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놀랐고 두 번째는 집 내부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어딜 봐도 먼지 한 톨 안 떨어져 있고 싱크대는 반짝반짝, 소파도 얼마나 윤희나게 관리하셨는지 연식은 되었지만 가죽은 새 것 같더군요. 커튼도 갓 세탁한 듯 섬유유연제 향이 폴폴 풍기고 유리창에 지문 하나 안 묻어 있더군요. 그냥 집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제가 집이 너무 깨끗하다고 칭찬드리자 예비 시부가 멋쩍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성격이 좀 깔끔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친이 화들짝 놀라더니 여자친구가 있냐며 저번에 헤어지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가 그게 몇 달 전 일인데 아직도 혼자 살겠냐며 당연히 다른 여자 또 사귀었지 하며 웃으시더군요.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제가 어색하게 웃자 남친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이혼하고 한동안 혼자 사시다가 작년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셨다고 말까지 더듬으며 설명하더군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버럭 화를 내시며 결혼할 사람이면 그런 걸로 속이면 안 된다 하시더니 사실 이혼하고 여자친구는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결혼 안 하고 계속 연애하고 동거하며 사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쿨내 나는 말씀에 제가 다 당황했고 남친도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예비 시부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이렇게 연애하며 살 거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걸로 구속받지 않을 거다. 본디 답답한 걸 싫어하기에 나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절대 합가할 생각 없고 따로 살 거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하다. 아들한테 해줄 돈도 별로 없으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네 소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서둘러 일어나자고 퇴근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예비 시부 댁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나왔습니다.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하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우리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나도 제대로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남친이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푹 쉬고 말하더군요. 사실 예비 시부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태어나고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집 드나들며 술집 여자들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셨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말도 많았고 어머니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남친 아주 어릴 적에 예비 시부가 부산에 일을 하러 내려갔고 거기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으신 남친 어머님은 크게 상심하셨고 남편 죽었다고 생각하며 아들만 키우며 사셨대요. 그리고 3년 후 상간녀가 혼자 남친네 집에 찾아와서 여기서 살겠다며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 어머니가 상간녀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고 그걸 당시 7살이었던 남편이 목격해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 아버지가 다 정리했다며 돌아오셨지만 더는 못 참겠던 어머니가 짐을 싸서 떠나려 하자 어렸던 남편이 엉엉 울며 자기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오열했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어머니는 아들 학교만 들어가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수능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참으시다가 결국 떠나신 거였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부는 가슴앓이 하는 어머님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술집 다니고 재산 탕진하며 망나니처럼 사셨고요. 남친이 그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지 휴게소에 차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저에게 안 좋은 꼴 보여 너무 미안한데 한 번만 자기를 믿어줄 수 없냐면서 제 손을 붙잡고 빌더군요. 본인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살아갈 것이며 언제나 가정이 최우선이고 저만을 위해 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했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예상대로 다시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친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본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경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빌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설득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드셨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남친을 너무 믿었기에 같이 부모님을 설득했었던 것 같아요. 사귀면서 바람을 피운다거나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져 하는 끼를 한 번도 못 받고 회사 집 말고 다른 취미 생활도 없고 가끔 술은 하는 편이지만 담배도 안 피고요. 예비 시부와는 정반대 성격이고 취향이라 저도 남친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 결혼 허락 과정이었죠. 솔직히 흠 하나 없는 상대방이 어딨나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소화기에 타고난 질환이 있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남친이 그런 점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오히려 본인이 더 관리해주겠다, 본인에게 맡기라고 듬직하게 말해준 덕분에 감동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고 예식장 알아보고 스드메 정보 틈틈이 구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날들이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혀서 거리와 시간도 서로에게 배려하며 신중히 정했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에서 결혼 날짜 확실히 픽스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예식장이랑 스드메 그리고 신혼여행 관련 예약들을 할 계획이었어요. 남친이 외동이고 게다가 서로 이혼하신 상태라 예비 시아버지만 참석하시는 거라 인원이 상당히 단촐했어요. 저희는 부모님 오셨고 결혼 아직 안 한 친오빠가 있긴 하지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오빠는 나중에 따로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5명이 모여 어느 일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 모두 90도로 인사해가며 예의 바르게 첫 만남을 가졌고 대화도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어요. 예비 시부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추겠다. 워낙 지원해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물, 예단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둘이서 합리적으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신랑 쪽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거 전부 저한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더 도와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서로 사정 다 알고 진행하는 거니 더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약주 한 잔 가볍게 하지 않으시겠냐며 먼저 술을 권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술을 즐기지는 않으시지만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가볍게 한두 잔 정도 하는 건 분위기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메뉴판 보고 3만 원 정도 하는 적당한 도수의 과일주를 시켰고 가볍게 짠하며 웃으며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술을 들이키시더니 바로 한 잔 더 자작하시며 드시더라고요. 좀 놀랐죠. 그렇게 연거푸 몇 잔을 혼자 들이키시더니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불쾌한 티를 좀 내셨고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며 본인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만 먹네. 이 좋은 술 아깝게 다 남기잖아. 하시며 막 웃으시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이고 너무 좋으신 사돈을 만나서 행복해서 그렇다며 한 잔을 더 시키더군요. 저희가 말렸는데도 굳이 카운터까지 가서 술을 한 병 가져오시더군요. 그렇게 예비 시부는 물고 튼 듯 술을 혼자 막 마시기 시작하셨고 남친은 급기야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이제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2차 가야지.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셔선 헛기침을 하시고 예비 시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2차라뇨. 약주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많이 취하셨습니다. 아직 날도 밝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가 많았군요. 하며 예비 시부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셨고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예비 시부가 저희 엄마 손목을 탁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부인, 어디 가세요? 어머. 엄마가 놀라셨고 아버지가 바로 말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잔뜩 꼬인 혀로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내가 사실은 사부인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에서 티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참. 혹시 30년 전에 부산에 있지 않으셨어요? 네? 30년 전이요? 그때면 우리 아들 키우면서 갓 딸 낳았을 텐데 부산을 갔을 리가요. 아니, 부산에 머문 적도 없으시단 말씀입니까? 네, 그럼요. 서울 토박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며 어머니가 일어나시자 예비 시부가 막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풀린 눈으로 취해서 어눌하게 하시는 말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희옥이 아니야? 네? 갑자기 나오는 반말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이 화를 내며 예비 시아버지를 급기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30년 전에 해운대 정마담 밑에서 일했던 희옥이 아니냐고 하시며 급기야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있죠. 이어 하시는 말씀 가관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희옥이라는 술집 여자와 저희 어머니가 닮아도 너무 닮았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간 술집에서 희옥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사랑에 빠져 그렇게 3년을 불륜했다고 하네요. 남친이 말했던 그 예비 시부가 부산에서 살림 차렸다는 3년이 그 말이었나 봅니다. 정말 열렬히 사랑했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던 예비 시부는 계속 결혼하자며 조르는 희옥이라는 술집 여자에게 자기 첩이 되어달라고 했다네요. 이혼은 못하겠다며. 그랬더니 희옥이라는 여자가 남친네 집에 홀로 찾아가 남친 어머니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본인이 여기 들어와 부인으로 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크게 실망한 예비 시부는 희욱이라는 여자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고 그렇게 급하게 정리해서 돌아오셨던 거고요. 그치만 평생을 잊지 못해 부산에 몇 번이나 돌아가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몇 년 후 일본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집에도 정착 못하고 평생을 술집에 돈 펑펑 써가며 여자들 만나고 부인 속 까맣게 썩히며 방황하고 살았다네요. 그러니까 그 희욱이라는 여자가 저희 어머니와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겁니다. 어쩐지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냥 원래 습관이신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여자인지 궁금해서 봤던 거였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의 그 이야기를 술김에 혼자 다 이야기하시곤 급기야 엉엉 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닮아 그런 건지 저도 희옥이와 조금 닮았다고 하시는 거 있죠. 저희 아버지가 상을 박차고 일어나 화를 내셨습니다.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일어나셨고 엄마도 서둘러 저를 감싸 안으시곤 같이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친이 아연실색하며 저희를 따라 나왔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밀어내셨어요. 나중에 연락하라고.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며 거의 집안에 갇혀있다시피 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싹수 없는 집안이라고. 술집 여자한테 돈 펑펑 써다 바쳐 평생을 모은 돈도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똑같지 않겠냐며 저희 둘이 뼈 빠지게 돈 번 거 결국은 시아버지 술값과 여자값으로 다 나갈 거라고 결혼을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예비 사위가 성실하고 착한 건 알겠지만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나중에 아이도 낳게 되면 현실 그 자체라며 애초에 아닌 길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꼴을 보고 자란 남친도 결국은 은연중에 가치관이 안 좋게 형성되어 있을 거라며 그거 다 저한테 영향 갈 거라고 귀한 딸 그런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저도 상견례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에 결혼 생각이 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남친이 너무 짠해서 견딜 수가 없었네요. 그저 이상한 예비 시부 때문에 결혼 못하는 상황이란 생각에 매일 울었고 남친도 저희 아파트 정자에 찾아와 제 손 붙잡고 울더군요. 그러다가 마음 먹고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맘 알잖아. 난 우리 아버지 정말 창피해. 그런 식으로 살 생각도 없고. 그럼 아버지가 술집 간다고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뭐? 내가 가끔 20-30만 원 정도 보내드린 거 자기도 알고 있잖아. 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게 싫었지 술집 가는 건. 뭐라고? 그렇잖아. 10몇 년을 혼자 사셨는데 술집이라도 가시며 누구와 말상대 하셔야지. 그럼 술집 가시는 돈을 평생 지원해드리겠다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아빠 많이 외로우셨어. 반성도 많이 하시고. 반성을 하셨는데 저렇게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많이 드셔? 알코올 중독? 그날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하신다는 게 좀 지나치셨던 거야. 남친은 점점 기분 상해하며 본인 아버지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본인도 이제 자존심 상한다며 저랑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남친의 그 모습에 저도 그만 정이 떨어졌고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릎 꿇고 본인이 말 실수했다며 빌더군요. 제 말대로 하겠다고 아버지 술집 가는 돈 주지 말자고 하면 앞으로 절대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남친의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네요. 결국은 본인 아버지라고 편을 드네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돌고 돌아 결국 본인 아버지처럼 살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격식 차려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 보고 본인이 불륜하던 술집 여자 닮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엮였다는 자체도 저는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칼같이 잘난 남친과 헤어졌어요. 연락 와도 받을 생각 절대 없습니다. 저희 소개시켜준 주선자가 왜 헤어졌냐고 묻는데 차마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연락 씹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본의 아니게 근심과 상처를 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해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이 꼴 안 봤을까 싶고요. 전 마음 잘 정리하고 있고요. 사람 만나 결혼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